마지막 기회이거나 살 수 있는 싸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고마운 할인인 거죠. 무섭고 힘들고 짜증나는 요인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좋아요? 평화로운 데서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지금이 더 싼 것 같네요. 그거예요. 휴전 협상에 들어갈 때는 마지막 전투가 제일 치열한 겁니다. 가야 됩니까? 왜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불러내는 겁니까? 투자는 알아서 하면 되지. 와이스트리트 뭐 많은 사람들한테 설마 한 90만 명 이상한테 막 도움되는 그런 채널이고 그래? 그거 맞지 않나요? 그래. 열심히 아니 입문 열심히 시켜놓고 네. 입문 시켜놓고 나한테 지금 지금 따지는 거야? 제가 살려주세요 찍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맡겨놓은 거 내놔라 뭐 이런 겁니까? 살려주세요 지금 안 찍어서 제가 팔았잖아요. 제 잘못입니까? 네. 제 잘못입니까? 네가 주식을 판 게 제 잘못입니까? 지가 무서워서 팔았다고 해서 아 어지럽다.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왜 불러온 거야? 저 어떡합니까? 뭐를? 주식 환불해줘요? 네. 환불 안 됩니까? 아 어지러지랍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생을 저희 주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렸다고? 네. 6,300 같은 코스피가 막 5,200 가고 막 5,000 깨질 것 같고 그러면은 5,000 깨질 것 같았는데 한 또 5,400 되면은 막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약간 저희가 콩나물이 된 것 같아요. 그 물을 안 주식 주면 투자가 왜 죽었다가. 어려운 거냐면 항상 그 최고점이 있죠. 내 계좌의 최정점을 사람이 본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6,300을 봤어. 22만 몇천 원까지 갔던 삼성전자를 봤어.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대에 있는 거는 죽겠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만 전자에서 8만 전자, 10만 전자에서 지금 몇 배입니까? 4배, 최소한 2배 막 그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도 삽니다만 이게 참 주식 투자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이랑 협상이 안 되면 이제 진짜 날려버린다고 했잖아요. 네. 석기 시대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쏘면 그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요? 뭐 지가 답을 다 내놓고 나한테 얘기하래.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돌칼을 만들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고 해야겠죠, 여러분. 석기 시대 우가 착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석기 시대가 됩니까? 스톤에이지 계좌가 석기 시대가 되겠죠. 이란은 자, 그런데 진짜 석기 시대고 우리는 계좌. 물론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트럼프가 SNS에 거의 육두문자를 썼잖아요. 그건 뭐예요? 급하다. 예전에 그 짤 본 적 있어요? 개들끼리 철망 문을 틈에 넣고 막 짖어. 근데 문을 누가 쓱 열었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양전. 다시 문을 닫아. 다시 문을 열어. 봤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른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자들이 영역을 놓고 암컷을 놓고 지위를 놓고 싸우죠.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우 본 적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니요, 동물의 아니요. 왕국에서?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겁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싸우긴 싸우죠. 다칠 정도로 싸우죠. 그런데 맹수들도 알고 심지어 암컷을 놓고 싸우는 그 순한 사슴들 있죠. 사슴들도 알아요. 너무 과하게 싸우면 그 중에서 누가 치명상을 당하잖아요. 그럼 야생에서 한 마리가 치명상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낙오되고 죽고 맹수들의 최우선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알죠? 그거를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싸우더라도 치명상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치명상을 당할 것 같으면 어때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끝까지 안 쫓아가요. 그냥 자기 영역 내에서 밀어내고 맙니다. 왜? 목적이 뭐예요? 걔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토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봐야 돼요. 목적을. 그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만약에 다시 핵시설을 재건하는데 5년이 걸린다. 그럼 5년 뒤에 또 때리면 되죠. 핵 과학자들 계속 제거를 시키겠죠. 모사드 막 정보요원들 시켜가지고. 그러면 미국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때문에 네타냐후 때문에 트럼프가 설득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수 있죠. 뭐 유대인의 힘이 강하니까. 근데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번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리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수단이에요. 위협. 그럼 위협을 왜 합니까? 위협을 왜 하는지 Y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뭐예요? 전쟁을 빨리 끝낼 거야. 나 종전하고 싶으니까, 철군하고 싶으니까 명분을 줘,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육두문자까지 마지막에 쓰는 거죠. 그러면 항상 전쟁의 마지막에는, 종전이 되기 전에는, 특히 휴전 협상에 들어갈 때는 마지막 전투가 제일 치열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땅을 더 먹어야 되니까. 6.25 때도 그렇고 러우 전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SNS를 통해서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협이 강하게 나올수록 아,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한 10대 번 말했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 그래서 제가 3월 초에 전쟁 나자마자 야식 잡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예측 같은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마지막에 꼬리를 뺄 수밖에 없고 본인이 목적을 다 달성을 했으면 아, 나의 업적이 이 정도다. 내가 이란을 이렇게 초토화했다? 그리고 이란에 누구랑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친구들이다. 나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발을 뺄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4월 8일이 됐건 언제가 됐건 이란을 발전시설 초토화하고 원유 저장시설 다 때려 부수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아, 그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중간 선거고 뭐고 없고 정치고 뭐고 없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고 없고 미국 경제고 세계 경제고 다 그냥 끝내고 싶은 아, 저 사람은 레알 5만% 순수 미치광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은 저는 높진 않다고 봐요. 그래도 아직은 제정신 아닐까? 신라 같은 희망? 그래서 석기 시대로 가는 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럴 것 같으면 주식 다 빼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다 주식 다 팔아야지. 주식 다 팔아서 뭐 달러만 갖고 있다라든지 뭐 그래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야.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주식 100%입니다. 아, 현금 아예 없으세요? 현금이 어딨어 지금. 와우. 농구천재님이랑 똑같네요. 그치. 항상 사고 싶은 주식이 있고 물론 이제 그분과는 달라요. 그분과는 달라요. 그분은 정말 좋은 주식을 많이 발굴하셨기에 그런 거고 저는 그냥 습관성 주식 100%. 클로인 다 들어가실 겁니까? 말 듣고 보니까 폭탄 안 터뜨릴 것 같아요. 그럼 그 전날에 진짜? 사야 되나? 그 전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사야 되나? 나 어떡해. 현금 비중이 꽤 있단 말이에요. 현금 비중 뭐 한 30만 원이니? 아, 죄송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20번의 기회가 뭔지 알아요? 이것도 버핏 오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일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단 20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 알아요. 그러면 투자 하나하나를 더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야생동물 싸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죠, 누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곳은 안 갑니다. 죽을 곳을 안다면 나는 거길 가지 않을 것이다. 찰리먼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위험한 행동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에서는 그걸 자주 합니다. 왜? 사이버 머니 같고 이번에 실패해도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자동차도 특히 20대 때나 30대 때 처음으로 차를 사면은 닦고 조이고 뭐 엄청 관리를 합니다. 인생에서 자동차를 바꾸는 게 많이 바꿔봐야 한 10번 아닐까? 엄청 많은데요. 10번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5번만 바꾼다. 뭐 한 10년씩 타도 뭐 50년 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차를 정말로 아끼겠죠. 비슷한 겁니다. 주식 투자도. 20번밖에 기회가 없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요. 오히려 깊이 있게 그 산업과 기업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물려서 장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기업을 보고 뭐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소용이 있나요? 좋은 질문했다. 그치.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기업에 우리는 본질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고. 펀더멘털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 체력이라든지 체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 펀더멘털은 뭐예요? 이꼴 그냥 실적이에요. 돈 많이 벌 것이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내부 요인만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외부 요인도 많이 받아요. 대표적으로 금리, 전쟁, 이 회사나 이 산업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펀더멘털이 많이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어때요? 금리에 되게 민감을 해요. 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그 고객사들이 금리가 낮아야 많은 돈을 땡겨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높아봐. 투자를 합니까? 반도체를 많이 사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 요인도 봐야 되는 거고
전쟁도 이 중에 하나겠죠. 왜? 전쟁이 지금 왜 무서워요? 내가 지금 미사일 맞을까봐 무서워요? 아니잖아요. 돌고 돌아서 물가 오를까봐, 금리 오를까봐, 금리 오르면은 투자가 줄어들까봐, 실적이 줄어들까봐 그게 돌고 돌아서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봐야죠. 근데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짜증나. 물론 짜증은 나겠죠. 근데 이거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고, 펀더멘털이 무슨 소용이고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무쓸모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부 요인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경쟁력이 아주 좋아졌어.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HBM을 잘 못 만들다가 HBM4에서는 경쟁사를 넘어섰대. 그러면 주가가 거의 2배 가는 요인이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이미 펀더멘털에 반영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이 회사 HBM 경쟁이 알고 보니까 뻥이더라. 혹은 작살났다. 수율이 떨어진다. 이익률이 형편없다라고 하면 그때도 바로 반영이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미리 경쟁력이 없을 때 경쟁력이 올라갈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무슨 기회? 투자할 기회. 투자할 기회는 언제 줘요? 오를 때나. 회사의 내부적인 경쟁력이 올라가고 제품의 질도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돈도 잘 버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막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외부 요인 때문에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주가가 누군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이 뭘 해줍니까? 살 기회 할인. 주는 거예요? 박앤 세일을 해주는 거죠.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완전 다시 한번 할인 기간인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가 돼요. 물가가 더 올라요.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를. 그러면 내부 결국에는 이 요인도 내부 영향이- 요인과 펀더멘털이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외부 요인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할인은 고마운 할인인 거죠.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이거나 살 수 있는 싸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외부 요인도 막 엄청 좋아. 저금리 시절에 모두가 막 호황이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시절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겠습니까?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부 요인도 좋아, 외부 요인도 좋아. 그러면 그냥 나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불확실성 없이 모든 리스크가 제거돼 있어. 그럼 그때 비싸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런 할인 요인이 생겨서 그때 싸게 살 것이냐?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뒤집어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사는 게 엄청 그렇죠. 좋죠. 그러면 외부 요인 막 무섭고 힘들고 짜증나는 요인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평화로운 데서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사는 거. 그렇죠. 왜? 우리는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 주식을 싸게 사면 좋은 거죠. 물론 이미 살 수 있는 걸 다 샀어. 현금 100% 이상 다 박아놓은 상태야. 그러면 사실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사 모아나가는 혹은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할인은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투자하는 게 오를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할인할 때 사는 게 더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도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 진짜 중요한 거. 그게 할인을 하는 요인이 정말로 펀더멘털과 거의 무관한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건 할인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본질 가치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망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주가 떨어진다. 와 할인이다. 이데오가 저 할인이라 그랬어요.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네이버 다 쓰시죠? 네. 네이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없겠죠? 네이버에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약간 이거 느낌은 뭐였냐면 운전할 때 운전대 이쪽 보면은요. 요거 딸깍 내리면 딸깍 하는 게 있거든요. 모르셨죠? 깜빡이요? 깜빡이 좌회전 방향 우회전 지시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증권 탭이 있죠. 증권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요 국내 증시로 들어가면 최근에 시황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인기 종목도 있고 보면은 여기에 뭐 상승 뭐 시가총액 순위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아무 종목이나 눌러봅시다. 뭐 시가총액 순서도 나오고 봐봐요. 삼성전자 들어가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에서 뭘 보십니까? 이거 보겠지. 맞아요. 그 그래프를 그래, 이제 봐요. 그래프 뭐 어떤 사람은 차트라고도 부르고 야 이게 자 잠깐만 이거 봉차트로 봐야 되고
뭐 1일인지 분단위 막 이런 것도 봐요. 공식- 차트로 있습니까? 보면 지금 이제 이평선 여기서 단기 이평선 깨져 여기서 뭐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이때 뭐 데드크로스 뭐 여기서 다 팔아야지. 근데 왜 올라? 뭐 하여튼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길 들어갑니다. 종목토론이라고. 종목토론 들어가서 이재용 욕하는 거 뭐 누가 아이고 뭐 누구 뭐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뭐 외인이 털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몰랐어요. 사실은 종목토론이 아니라 이 옆에 종목 종목 분석.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놀라지 마십시오. 종목 분석. 종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안 보일 거예요. 이거 PC 버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이 회사에 최근에 여기 보면 시가총액도 있고 거래대금 액면가 뭐 수익률 다 나오고 외국인 지분율도 있고 다 나오죠. 네. 그 다튼 거기를 안 들어가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 주주 구성 지분율 나오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삼성생명보험 얼마, 저기 홍라이어사 얼마 다 있죠. 이게 더 보기 쉽네요. 저걸 몰랐다고? 다트에서 들어가서 아, 봐야 이거 되는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컨센서스도 나옵니다. 해서 2026년 3월이면 뭐예요? 1분기.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8조 원. 지금 나오죠?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았어요. 여기서 제일 봐야 되는 게 뭐죠? 재무제표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라고도 하는데 손익계산서도 연간으로도 나오고 분기로도 나오죠. 근데 이것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간으로 실적 컨센서스. 현재 26년은 211조, 27년은 244조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분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분기로도. 그러면 여기 38조, 2분기는 51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이거를 충족했느냐 넘어섰느냐를 볼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거 다시 이 종목 분석 밑에 보면 컨센서스라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로 들어가서 보면은 컨센서스가 뭐예요? 애널리스트, 실적 추정치의 평균이죠.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매출액 기준이니까 중요한 이익,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가, 수정주가 빼면 보면은 오. 요거는 EPS 기준으로 주담순이익, 이거 영업이익 보세요. 기울기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잘 벌 거야, 더 잘 벌 거야, 더 잘 벌 거야 이거를 지금 반년 이상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5, 6만 전자에서 5만 전자, 6만 전자에서 처음으로 8만 전자 올라오고 10만 전자 올라온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막 고개 쳐들기 시작했을 때. 네, 요때입니다. 근데 지금 눈높이가 어때요? 완전 2배 이상 완전 높아졌죠. 기린이네요. 100조가 아니라 200조, 210조까지 넘어섰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네. 여기다가 갖다 대면은요, 금액도 나옵니다. 와. 근데 작년에 주가 올라가기 전에는 46조, 8월까지만 해도 38조 벌 것이야 라고 예상됐던 회사가 지금 211조. 그러면 38조, 1년에 38조 벌 것으로 예상되는 5만 전자, 6만 전자. 이때가 그리고 5만, 6만. 211조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20만 전자. 다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영업이익 한 38조 원 벌 것으로 생각이 되던 시가총액 한 300조 전자랑 지금 211조를 벌 것으로 생각되는 1100조 전자랑 어떤 게 싼지는 여러분도 산수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이 더 싼 것 같네요. 그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38조, 뭐 28조, 뭐 30조 안팎 버는 5만 전자, 6만 전자는 비싸지만 200조 이상을 번다는 내년에는 얼마예요? 이 컨센서스가? 내년까지 나오니까? 여기 27년, 28년까지도 나와요. 근데 우와. 28년 아직 신뢰도가 예상이구나. 높지 않고 예상이니까 지금 얼마나요? 240조 나오죠. 그럼 내년에 240조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 19만 전자라면 그리고 시가총액이 1100조라면 1년에 240조 버는 회사를 1100조에 살 수 있다면 이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거를 오케이. 보면. 그리고 뭘 오케이야 저기.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컨센서스 추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컨센서스는 뭐예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뭐예요? 애널리스트 추정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평균도 높게 보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 아까 평균이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11조라고 했죠. 그럼 제일 높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320조로 봐요. 320조. 그리고 27년으로 가면 얼마 전에 메리츠에서 400조 넘게 봤죠. 460조. 그러면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망은 전망입니다.
변수는 뭐예요? 늘 변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상수, 변하지 않는 수도 변해요. 그러니까 전망치는 뭐다? 나중에 그런 상수와 변수가 변하면 전망치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바꿨다, 전망을 바꿨다, 숫자를 바꿨다라고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전망 지금까지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460도 가능하겠고 460조 원도.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느냐? 계속 이 컨센서스 상단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와서 맞춰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는 거. 왜? 업황이 좋으니까. 빅테크들이 여전히 줄 서 있고 D램과 HBM의 마진이 너무 좋고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컨센서스 추정치 이거 27년도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살짝 떨어졌어요. 22만 원에서 19만 원대. 살짝이 아니라 지금 13.95%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 그 17만 원대까지 갔을 때는 한 20% 넘게 떨어졌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말씀드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D램을 못 팔 것 같아서 HBM 역시 또 만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전쟁 때문에. 그쵸? 제품 경쟁력 올라오고 기업 경쟁력 올라오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 외부 요인 때문에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러면 다시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야. 전쟁이 길어질까? 아 이거 전쟁 이것도 러우 전쟁처럼 3년 4년 가겠는데? 국제유가도 몇 배 오르겠는데? 그럼 팔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전으로 본다 라고 하면 지금 외부 요인으로 눌려 있을 때 주가는 떨어져 있을 때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이 갭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더 뭐다? 올라갈 테니 사야겠다. 아니, 사야겠다는 뭐야? 환장하네. 이거는 사실은 선행해서 봐야 되는 거긴 한데 PER 지표로 한번 봅시다.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PER이 꼭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예시로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져서 그런 밸류에이션은 뭐예요? 낮아지고 있는 거죠. 싸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보라는 겁니다. 물론 PBR 지표로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는데 근데 이것도 어때요? 최근에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진 가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 진짜 알고 싶었어요, 이거. 야, 진짜 몰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업이 아니, 근데 이거 또 알려주는 중요하고.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사실 널려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계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분들한테는 야 뭐야 저것도 몰랐어? 저것도 모르고 투자를 해? 라고 중수 이상의 분들은 혀를 끌끌 차시겠죠. 하지만 주린이 분들은 분명히 모르니까 주린이고 누구나 초보 시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다만 모르면 배워야 하고 제대로 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걸로 배워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차트만 보고 내가 매매를 하는 게 투자인 줄 알고 누구만 탓하고 있고 누가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뭐 사러 애들이 뭐 또 말 바꾸고 있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적어도 Y스트릿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Y스트릿에서는 실전 투자 또 YG 클럽 뭐 이제 저희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YG 클럽을 통해서 매주 세미나를 들으면서 막 산업을 공부하고 노다지 IR 노트는 뭡니까? 그 기업을 분석하는 거잖아. 그 기업의 막 컨퍼런스 콜 다 듣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초과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도 있고 또 Y스트릿은 아직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다 좋습니다. Y스트릿이 이렇게 좋은 채널이라고 소문을 같이 배워요. 너무 좋아요. 소문 내지 마. 막 그러다 막 100만 명 구독자 넘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아우 막 소문내고 예. 나만 알고 싶은 채널 미련 안 되고 소문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으나 명쾌한 딱 답을 지금 얻었습니다. 5분 10분 쉬고 또 바로 녹화에 들어가는 관계로 여기서 오늘은 또 마무리합시다. 자, 같이 그래서 요게 저기라면서 이제 군주린이가 된다면서 아닌가? 그렇게 돼요. 아니다 군주린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내가? 앉아서 부자 되기, 안부. 안부님들 안녕하세요. 안부님들. 그래. 자, 해서 안부? 앉아서 부자 되기. 3초 전에 정해졌는데 안부라고 앉아서 부자 되기 해서 힘든 건 이대호 혼자 힘들면 된다.
여러분은 쉽게 누가 떠먹여줬으면 좋겠죠.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뭐라고? 안부? 앉아서 돈 벌기. 부자 되기. 저런 안부. 지들도 안 앉아서 봤는데. 부자 되기. 안부님들. 안부님들도 좋고 우리 복길이님들도 좋고 복미옥과의 길을 같이 걷는 우리 복길이님들도 좋고 앉아서 부자 되고자 하는 안부님들도 좋고 같이 해서 부자 늘 돼요. 와이스트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돈 뿅! 받으세요.